안녕하세요. 김한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놉시스 구상하기에 관련하여 마지막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가이드를 기준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시놉시스 구상 작성된 줄거리 초안을 기초로 캐릭터 구상 및 세계관 설정에 맞춰 작품의 전체적인 시놉시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놉시스란 만화 콘텐츠 작품의 기획 의도, 주제, 특징, 줄거리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대체적인 전체 줄거리, 스토리의 주제, 장르, 캐릭터의 설정과 설명, 기획 의도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더불어 사건의 발단과 전개 방향에 대해 언급합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A4 용지 4장에서 5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단순하고 명료하게 작성되는 게 기본입니다. 최대 6매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시놉시스를 통해 작품의 연재나 출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놉시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놉시스의 구성 첫 번째, 제목 작품의 의미, 주제, 작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제목으로 정합니다. 너무 어려운 제목은 피하고 작품의 분위기나 장르에 부합하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작품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목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 장르. 독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장르가 달라지기도 하며 같은 주제라도 장르에 따라 표현 방법과 스토리 진행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와 장르가 어울리도록 구성합니다. 세 번째, 주제. 간결하고 분명하게 한 줄 정도로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기획 의도. 작품을 왜 만들어야 하며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5줄 이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집필 의도. 기획 의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작성합니다. 왜 이 작품을 쓰는 것인지,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시놉시스를 읽는 이들에게 작품의 독창성과 특징, 참신성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도록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과 성별, 나이, 직업, 성격, 인물관계, 특징 등을 나타냅니다. 시놉시스에 들어가는 인물 설정은 인물의 특징과 나이, 성격 등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하는데 중요한 인물의 경우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전체 줄거리. 전체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이야기의 시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전체적인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도록 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전체 이야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로그라인과 시놉시스에 관련하여 설명을 했고요. 다음 장에서는 트리트먼트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트먼트 시놉시스보다 한 단계 발전한 단계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기술한 것으로 본격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전에 구체적인 줄거리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A4 용지 15매에서 20매 정도의 길이로 쓰는데 보통 장면별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씬 5 공원에 대해서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남녀는 서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 맞은편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진다. 화가 난 남자는 차량으로 다가가지만 이어지는 남자의 비명소리, 여자는 겁에 질리고 차량에 타고 있는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여자를 향해 간다. 라는 식입니다. 네 번째, 세계관입니다. 자연적 세계와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가치나 의의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을 뜻합니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서사 장르에 있어서는 작품 속의 시공간을 구상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SF물이나 판타지의 경우 가상의 세계에 대한 상세한 세계관 설정이 중요합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대별로 정리한 연표를 만들어서 설정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기 전 마블 세계관을 연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Wow. 우주가 탄생하면서 6개의 힘이 응축된 인피니티 스톤이 탄생했습니다. 스페이스 스톤, 리얼리티 스톤, 파워 스톤, 마인드 스톤, 타임 스톤, 소울 스톤. 마블의 모든 스토리는 인피니티 스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토르의 할아버지 보어 왕이 아스가르드 군대를 이끌고 말레키스의 다크엘프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스톤을 빼앗아 깊은 곳에 봉인하죠. 토르 아버지 오딘은 아스가르드 왕이 되고 딸 헬라가 태어납니다. 헬라는 9세계를 정복하는 데 큰 공을 세우죠. 하지만 오딘은 헬라의 강한 능력이 두려워 봉인시키고 역사에서 아웃시켜버립니다. 오딘은 프로스트 자이언트 종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테서렉트를 들고 튑니다. 또한 프로스트 자이언트 종족의 아이 로키를 입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독일 하이드라 지휘관 요한 슈미트는 노르웨이의 한 교회에서 오딘이 숨긴 테서렉트를 발견합니다. 스티븐 로저스는 슈퍼히어로 혈청을 맡고 벌크업에 성공합니다. 연예병사의 임무를 수행하려다 도병으로 전출을 가고 독일 비밀 조직 하이드라와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 중 레드스컬의 함정으로 친구 버키를 잃고 옵니다. 빡친 캡틴은 하이드라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레드스컬의 명치 정중앙에 비브라늄 방패를 내리꽂습니다. 테서렉트 사용법을 몰랐던 레드스컬은 실수로 보르미르 행성으로 차원 이동합니다. 무면허였던 캡틴은 북극으로 추락하며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데이트 한번 하지 못했던 캡틴과 패기 카터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캡틴을 못 찾아도 스페이스 스톤은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하워드 스타크. 그는 체스터 필립스, 패기 카터와 함께 쉴드를 결성하지만 남아있던 하이드라 잔당들이 쉴드 내부에 깊이 잠식하면서 죽은 줄 알았던 버키를 데려와 세뇌를 시켜 하이드라의 암살자 윈터 솔저로 키웁니다. 스타로드 피터킬의 아버지 에고는 메레디스 퀼과 사랑에 빠져 피터를 낳습니다. 에고가 떠나고 메레디스 퀼은 암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죠. 쉴드의 연구원 행크는 모든 것을 소형화시킬 수 있는 핀 입자 기술을 개발합니다. 1대 앤트맨이 되어 아내 와스프와 쉴드 요원으로 활약하지만 임무 수행 중 아내를 잃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은 스타로드는 에고의 의뢰를 받은 욘두에게 납치됩니다. 행크는 핀 입자를 무기화하려는 스타크의 계획을 눈치채고 쉴드에서 탈퇴하고 스타크와 원수지간이 됩니다. Them always said you never can trust a Stark. Who are you? Come on, man. 하워드 스타크와 그의 아내는 하이드라에게 세뇌를 당한 윈터 솔저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금수저 토니 스타크는 과학 모임에서 마야 한센을 만나 썸을 탑니다. 이때 토니 스타크의 열렬한 팬 킬리언이 나타납니다. 옥상에서 보자는 토니의 말에 학점을 기다리다가 삐져서 집에 갑니다. 배너 박사는 캡틴 아메리카의 슈퍼혈청을 복원하기 위한 실험 중 감마선에 노출되어 헐크로 변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신상무기 실험하러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를 당하고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어 탈출합니다. 테러리스트와 손을 잡은 오베디아 스테인과 최후의 전투를 벌인 후 아이언맨이라고 자랑합니다. 토니 스타크를 찾아간 닉 퓨리는 어벤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닉 퓨리에게는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아이언맨, 토르, 헐크가 쌓아놓은 똥들을 치워야 할 예정이죠.
팔라듐 중독으로 미쳐가는 토니 스타크 앞에 새로운 비서 블랙 위도우가 출근합니다. 스타크 가문을 혐오하던 이반 반코는 전기 채찍을 들고 등장합니다. 토니는 가까스로 채찍맨을 제압하고 위기를 넘깁니다. 한편 아스가르드의 왕자 토르는 로키의 꼼수에 빠져 죽을 뻔하지만 아버지 오딘에 의해 구출됩니다.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아들 때문에 제대로 빡친 오딘은 토르의 힘을 뺏고 지구로 추방시킵니다. 지구로 떨어진 토르가 제인과 썸을 타며 지구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콜슨 요한은 토르의 망치 멸리르를 발견합니다. 정신이 살짝 돌아온 토니 스타크는 아버지 유품을 통해 팔라듐을 대체할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입이 살아난 토니 스타크는 워머신과 함께 이반 반코의 로봇과 채찍 수트를 박살냅니다. 힘을 되찾은 토르는 멸리르와 함께 아스가르드로 날아가 동생 로키를 망치로 후려 갈깁니다. 형에게 대패한 로키는 복수를 다짐하고 떠납니다. 헐크 백신을 찾기 위해 세계 여행을 하던 브루스 배너는 잠깐 여친을 보러 학교에 왔다가 군인들의 방해로 혈압이 상승하여 헐크로 변신합니다. 에밀 브론스키는 슈퍼솔저 혈청을 믿고 헐크에게 까불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섭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 에밀 브론스키는 헐크의 혈청까지 투여받고 어버미네이션이 되어 헐크에게 다시 도전하지만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섭니다. 한편 쉴드는 북극에서 냉동인간 캡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회복시킵니다. 눈을 뜬 캡틴 아메리카는 뒤늦게 데이트하러 가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은 패기 카터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먼 우주, 드디어 최강 빌런 타노스가 근황을 알립니다. 그는 한정된 자원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다는 신념으로 인구의 절반을 죽이기 위해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고 있습니다. 테서렉트를 찾기 위해 마인드 스톤이 박힌 치타우 리셉터를 로키에게 빌려줍니다. 신난 로키는 쉴드에 잠입하고 테서렉트를 조사 중이던 토르 여친의 악바를 조종합니다. 로키는 포탈을 열어 뉴욕 한복판에 치타우리 종족들을 소환합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갓 데뷔한 어벤져스가 있었고 로키는 헐크를 만나게 됩니다. 치타우리 종족과 로키가 패배하고 차원의 문은 닫힙니다. 조촐한 회식을 끝내고 스페이스 스톤과 로키는 아스가르드로 배송됩니다. 그리고 로키의 깜빵 생활이 시작됩니다. 로키의 나는 아픔도 줬지만 일자리 창출에 도움도 줬습니다. 초토화된 뉴욕을 청소하던 아드리아는 정부 업체에 밀려 실업자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거했던 외계 물질들을 팔아 떼돈을 법니다. 토니 스타크는 뉴욕 사태 이후 후유증에 시달려 잠도 안 자고 끊임없이 아이언맨 수트를 조립합니다. 마침 미국 정부에 대항하는 테러리스트가 등장하고 아이언맨 1, 2 감독 해피에게 큰 부상을 입힙니다. 토니 스타크는 테러리스트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의 폭격이 시작되고 토니 스타크는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만다린을 추궁하여 알아낸 배후 세력의 정체는 과거 토니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킬리언이었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그동안 모았던 아이언맨 수트를 한 방에 터뜨려서 킬리언을 무찌릅니다. 한편 토르 여친 제인은 우연히 다른 공간으로 끌려가서 리얼리티 스톤을 얻게 됩니다. 토르는 제인을 지키기 위해 아스가르드로 데려옵니다. 다크엘프 왕 말레키스는 리얼리티 스톤 냄새를 맡고 아스가르드를 침공합니다. 제인을 구하려다 토르의 어머니가 죽고 토르와 로키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로키마저 죽습니다. 빡친 토르는 말레키스를 제거하고 리얼리티 스톤을 회수하여 노웨어의 콜렉터에게 맡깁니다. 토르는 여친과 살기 위해 왕좌를 포기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로키는 오딘으로 위장하여 꿈에 그리던 왕이 되었습니다. 오딘은 남은 여생을 요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한편 지구에서는 쉴드에 잠입해 있던 하이드라 조직에 의해 마인드 스톤이 담긴 치타우 리셉터가 소코비아에 있는 스트러커에게 전달됩니다. 막시모프 남매는 마인드 스톤의 힘으로 끔찍한 실험을 당하고 초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이드라 조직의 공격을 받은 닉 퓨리는 캡틴 아메리카에게 쉴드의 비밀이 담긴 USB를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닉 퓨리의 죽음과 쉴드의 비밀을 조사하던 캡틴은 윈터 솔저와 대적하게 되고 그가 자신의 친구 버키 반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캡틴은 쉴드가 오래전부터 히드라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것을 알고 팔콘, 블랙 위도우, 죽었다가 돌아온 닉 퓨리와 함께 쉴드를 해체시킵니다. 버키는 캡틴과의 전투 이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우주무법자 스타로드는 가모라, 로켓, 그루트, 드렉스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악당 로나는 파워스톤을 가져오라는 타노스의 명을 어기고 스톤의 힘을 이용하여 노바 제국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스타로드의 엄청난 계획으로 로난에게서 파워스톤을 빼앗는 데 성공하고 강력한 스톤의 힘을 이겨내며 로난을 무찌릅니다. 우주를 구한 이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칭호를 얻고 죽었던 그루트는 부활합니다. 임무 수행 중 스타로드의 아버지 에고와 멘티스를 만납니다. 에고의 행성으로 초대되는 스타로드와 그의 친구들. 에고의 정체는 신, 셀레스티얼이었고 신의 아들이 된 스타로드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에고의 음모를 알아차립니다.
모든 행성에 씨앗을 심어 자기 자신으로 만들려는 것. 또한 어머니를 죽게 한 장본인임을 알고 에고와 전투를 벌입니다. 로켓과 그루트, 욘두의 도움으로 에고 행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두뇌를 파괴하고 탈출합니다. 욘두는 스타로드를 살리고자 한 벌뿐인 우주복을 주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욘두의 성대한 장례식이 끝난 뒤 가오벨 친구들은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한편 소코비아에 위치한 하이드라 연구기지를 급습하는 어벤져스. 마인드스톤이 들어있는 치타우 리셉터를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토니 스타크는 완다의 현실 조작으로 어벤져스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외계인 침공 트라우마가 생긴 토니 스타크는 치타우 리셉터의 인공지능으로 울트론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아스가르드로 떠나는 토르의 송별회 중 울트론은 스스로 활성화가 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열람합니다. 인간의 이중성에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울트론은 비브라늄과 마인드스톤으로 된 강력한 육체를 만들지만 어벤져스가 나타나 훔쳐갑니다. 그리고 자비스 패치된 비전을 탄생시킵니다. 비전은 어벤져스와 편먹고 울트론을 무찌릅니다. 배너는 헐크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잠적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포탈에 휘말려 사카르 행성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최고의 검투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어벤져스에 팔콘, 워머신, 비전, 완다가 새롭게 합류합니다. 행크핀 박사는 스콜랭을 2대 앤트맨으로 임명합니다. 행크핌의 조수였던 데런 크로스는 핌 입자를 활용하여 군사무기인 옐로 재킷을 만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앤트맨이 출동하고 스콜랭의 사랑스러운 딸 캐시의 방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승리합니다. 피터 파커는 우연히 감마선에 노출된 거미에 물리고 슈퍼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천재 신경외과 의사 스트레인지는 약속 장소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두 손에 신경을 다치게 됩니다. 자신의 손을 치료하고자 카르마타즈에 도착했고 본격적으로 마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유엔에서 어벤져스를 통제하자는 소코비아 협정이 제시됩니다. 이로 인해 어벤져스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분열됩니다. 더구나 유엔 회의장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범인이 캡틴 아메리카의 절친 윈터 솔저로 밝혀지면서 어벤져스 내 갈등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앤트맨까지 데려와 더욱 치열하게 지들끼리 치고 받고 싸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을 계획한 것은 소코비아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제모가 복수의 대상으로 어벤져스를 삼은 것입니다. 윈터 솔저에게 죽음을 당하는 부모님의 영상을 보고 또 다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처절한 싸움은 캡틴의 마지막 일격으로 끝이 나고 어벤져스는 그렇게 해체가 됩니다. 블랙팬서는 와칸다에 귀국하여 왕위 즉위식을 시작합니다. 도전자 은바쿠와의 결투에서 승리하여 진정한 왕이 됩니다. 피터는 학교 생활을 하며 소소한 히어로 생활을 하던 중 정체불명의 무기를 가진 강도들과 싸우게 됩니다. 벌처와의 전투에서 위기를 맞이하지만 아이언맨이 달려와 구해줍니다. 하지만 토니에게 영혼까지 털리고 스파이더맨 슈트마저 뺏깁니다. 스타크 화물기를 납치하려고 벌처가 나타나고 피터는 맨몸으로 막아냅니다. 폭발 속에서 아드리안까지 구해내면서 사건을 깔끔하게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토니에게 인정받습니다. 와칸다에는 또 하나의 왕족이었던 킬몽거가 등장합니다. 킬몽거는 왕위에 도전하였고 티찰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패배한 티찰라는 그대로 폭포 아래로 떨어져 행방불명되고 악착같이 살아남아 킬몽거와의 재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이후 와칸다는 쇄국 정책을 끝내고 개방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마법을 배워나갔고 타임스톤이 들어있는 아가모토 눈을 사용하여 다크 디멘션의 지배자 도르마무에 대해 알게 됩니다. 우연히 망토에게 간택받고 히어로룩을 완성시키는 닥터 스트레인지. 한편 캐실리우스와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진 에이션트원은 도르마무를 막아달라 말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가모토의 눈을 이용하여 홍콩 생텀을 되돌리고 도르마무를 찾아가 거래를 제안합니다. 죽고 부활하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에 지친 도르마무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거래를 받아들이고 지구를 떠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사로서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토르는 로키를 데리고 지구에 와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때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타나 두 사람을 오딘에게 안내합니다. 오딘은 토르에게 무시무시한 누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소멸합니다. 오딘이 소멸하자마자 토르 누나 헬라가 나타났고 토르의 멸니르를 한 손으로 박살냅니다. 토르와 로키는 헬라를 막지 못하고 다른 세계로 떨어지고 헬라는 아스가르드를 점령하고 죽었던 부하들을 부활시킵니다. 토르는 사카르 행성에 떨어져 그랜드마스터로 만나고 시원하게 이발합니다. 검투사가 된 토르는 챔피언 헐크와 싸우게 됩니다. 헐크와의 결투를 통해 자신의 힘을 각성한 토르는 배너와 발키리를 데리고 아스가르드로 향합니다. 헬라의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고 로키는 창고에 갔다가 테서렉트를 득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꽃으로 수르트를 부활시킵니다. 토르의 일행과 백성들은 우주선을 타고 도망치지만 헬라는 수르트의 한 방에 죽고 아스가르드는 파괴되어 소멸됩니다. 지구로 향하던 토르는 타노스의 우주 함선과 마주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눈빛으로 테서렉트를 건네는 로키. 로키의 운명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 영화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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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고. 다섯 번째, 만화에서 세계관이란. 만화는 장르의 특성상 세계관의 설정에 있어 다른 장르보다 자유롭습니다. 세계관의 설정에 따라 작품의 장르나 전체적인 스토리 진행,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 해도 전쟁의 배경이 신화 속의 세계인가, 중세를 배경으로 했는가, 혹은 미래를 배경으로 했는가에 따라 이야기 전개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관의 설정에 따라 등장인물의 의상, 머리 모양, 건물의 구조 등 시각적인 표현 요소들도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과 공간적 배경.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공간을 고려합니다. 작품의 장르에 따라서는 시공간적 배경의 설정이 스토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품의 경우 작품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과 배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캐릭터. 1. 소설이나 연극, 만화 등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그 인물의 외모나 성격에 의해 독특한 특성이 주어진 존재를 말합니다. 2. 스토리는 보통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스토리 전개에 있어 갈등과 위기를 만드는 것도 캐릭터입니다. 3. 캐릭터는 성격, 과거의 기억, 가치관 등 내적인 요소와 성별, 직업, 나이, 말투, 행동, 패션, 취향 등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여덟 번째, 만화 캐릭터의 특징. 만화에 따라서는 캐릭터가 거의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며 작품의 성격까지 결정합니다. 그림과 글로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는 만화의 특성상 소설이나 영화 등의 장르에 비해 좀 더 명확한 캐릭터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캐릭터의 의상, 머리 모양, 외모 등 외적인 부분의 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성격이나 성별, 나이, 지위까지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름, 성별, 성격, 취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장단점 등 캐릭터에 대한 설정이 상세할수록 스토리 진행과 에피소드 구상이 용이합니다. 아홉 번째, 캐릭터 설정의 요의점입니다. 1. 일관성 있는 캐릭터. 캐릭터가 지닌 행동의 목표나 생각, 가치관 등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2. 결점이 있는 캐릭터. 완벽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3. 캐릭터 간의 차별성. 각각의 캐릭터는 저마다의 특징과 기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4. 조력자와 라이벌의 존재. 주인공을 도와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조력자와 주인공을 방해하는 라이벌 캐릭터가 존재할 때 훨씬 풍부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들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도록 합니다. 5. 캐릭터의 과거. 등장인물에게는 스토리가 시작되기 이전의 과거가 존재합니다. 추억이나 개인적인 마음의 상처 등 과거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현재의 캐릭터가 형성되도록 할 경우 보다 입체적인 인물 설정과 스토리 설정이 가능합니다. 등장인물의 현재의 행동이나 성격이 과거의 어떠한 사건에 의해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작품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설정하여 독자들에게 설명하면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습입니다. 캐릭터 설정과 시놉시스 작성하기. 시놉시스를 통해 작품의 연재나 출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놉시스의 작성은 작품의 구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존 만화 작품을 바탕으로 작품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분석해보고 이를 자신의 작품 창작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캐릭터를 구상합니다. 1. 나이, 성별, 성격 등 기본적인 조건만을 제시하고 캐릭터를 설정해 보도록 합니다. 2. 개요를 바탕으로 각 캐릭터 설정을 다음과 같은 표로 작성하여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작성된 표를 바탕으로 캐릭터에게 일어날 법한 사건을 구상해 봅니다. 세 번째, 세계관을 설정한다. 1. 작품의 배경 설정뿐 아니라 작가의 생각과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계관을 바탕으로 작품이 배경이 되는 시대를 전후해 일어난 주요 사건을 정리해 연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캐릭터와 세계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놉시스를 작성합니다. 다섯 번째, 시놉시스를 조정합니다. 1. 이야기의 흐름을 오류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지나치게 생략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